네, 천년 사찰 전북 김제 금산사 뒤 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김제 금동마을. 여기 살던 주민들은 뽕밭 등을 일구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일상이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화전민으로 몰려서 마을 전체가 헐리고 주민 100여 명은 공동묘지로 내쫓겨서 짐짝처럼 내팽개졌죠. 그리고 대신 지원한다던 땅은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느덧 대부분 촐로로 변한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의 한과 서름을 간직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묻혀졌던 이 문제, 저희가 기획 시리즈로 5회에 걸쳐 연속 보도해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시 김제의 공동묘지로 내쫓겼던 이주 화전민, 지금도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계신 피해 주민 두 분 모셔서 직접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할 일은 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김창수 선생님, 왕성욱 선생님 두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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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자리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제 금동마을에 사시다가 거기서 20km 가량 떨어진 김제 성덕면의 공동묘지에 내몰렸던 때가 1976년도였죠. 네네. 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네. 실례지만 지금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78이고요. 네, 김창수 선생님. 네, 78이시고. 네. 네. 저는 67입니다. 67이시고요. 예, 예. 네. 실제 그 당시 말 그대로 무덤가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냥 짐짝처럼 와서 이제 던져놓고 간 던져놓고 그냥 갔죠. 네.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공동묘지였었는데 네. 묘지가 한 340귀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짐짝처럼 떨궈진 후로 네. 말 그대로 공동묘지 안에다가 판잣집을 지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공동묘지가 이제 한 340귀 정도가 이렇게 그 산재에 있었고 예예. 또 이제 현재 그 집진 그 부근에는 이제 아주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초 그러니까 2월 달인데 네. 그때 굉장히 이제 춥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어떻게 바람이라도 막을 예, 전혀 없으니까. 거처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만히 떼기 집 같은 걸로 이제 엮어가지고 예. 이제 운막을 쳤죠. 운막. 예, 운막을. 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큰 애가 네. 돌 지났고 아유, 어떡해요. 둘째는 태어난 지 3주 만입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아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거처라도 있어야 사람이 저기 하는데 음. 그래갖고 이제 운막 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우리 김창수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당시에 이제 31살이고요. 30세 철거를 이제 하라고 한 때는 28살 때부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했죠. 4년 동안 철거를 하라라고 자꾸 통보가 왔는데 네네. 이제 보상 없이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까 네.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네, 네.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벼락같이 짐을 다 그냥 군에서 싸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시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그때 되셨어요? 20세입니다. 20세. 예, 예. 막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아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였는데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셨고 우리 왕 선생님은 그 당시 그때 저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총각이셨고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철거를 하면서 바로 결혼을 했죠, 그냥. 철거를 하면서 그냥 그해 가을에 네.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냥 어차피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할 그런 단계가 왔길래.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이주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내린 곳이 공동묘지 터라는 것도 알고는 계셨어요? 아니면 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 이제 보상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네. 결국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이제 못 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김제시 땅이 3만 평 되는 땅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이주를. 그럼 그 땅이 공동묘지 터였던 거고. 그렇죠. 그런 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 보니까 그 공동묘지더라고요. 가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 못 온다 이것은. 그렇죠. 이 공동묘지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뭐 3만 평 이 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계대책을 이어가겠냐. 그리고 뭐 3만 평이 뭐예요? 10만 평이라도 거기가 사람이 살 땅이 아니고 네네네. 무덤이 있는 터면은 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 오겠다고 반대했죠. 네. 그런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찰나에 이제 보상도 못 해주겠다 하고 네. 그냥 어느 날 단행을 해버린 거네요. 개고장은 이주를. 나왔어요. 개고장 이제. 날짜까지는 나왔었고. 네.
그래요. 우리 왕 선생님께서는 당시 이제 총각이셨고 그렇게 내몰리면서 결혼을 하신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 어떻게 집이랑은 지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운막을 치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마을에 네. 방을 좀 한번 얻어볼까 하고 아, 이렇게 네. 다녀봤어요. 네. 다녀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에 또 이제 공동매지에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짓던 기존의 부락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 땅을 우리가 뺏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 말하자면 방도 주면 안 된다. 어. 그런데도 저희는 그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고만곤 씨라고 그분께서 그 동네 분들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네. 기꺼이 이분들 불쌍해서 안 된다. 우리 작은 방이라도 와 있게끔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님하고 이제 그 제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기거를 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집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집을 생전 뭐 한 번 지어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네네. 그런 상황에서 흑벽돌 네. 예, 그거를 이제 누가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질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에 이제 흑벽돌을 계속 찍었는데 예. 근데 그에 비가 또 엄청 잦았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비가 계속 오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비가 맞으니까 그때는 비닐이도 여의치 않고 뭐 이래가지고 바람이 불으면 이게 비바람이 치니까 벽이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가더라고. 녹아내리기도 예, 하고. 예. 그런 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제가 그 집을 하도 이제 넘어가고 막 이제 스레 뜯어 사가서 막 부서지고 해서 이제 철거를 해버렸어요 작년에. 네네. 작년에서야. 예.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김제 자그만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나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창수 선생님 가족들은 좀 계속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는 이제 3주 만에 태어났고 네. 그 다음 해에 거기 가서 이제 저희 막둥이 태어났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요. 네네네. 그러면 군에서 그 당시 그런 예산 줄 수 없다고 한 뒤로 네. 강제 이주를 시켰고 네. 그 뒤로도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실제 보상은 얼마나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뭐 보상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네네. 당시에 이사 비용이라고 해서 이사 이제 비용. 화전정리법에 그것이 있는가 봐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세대당 이제 40만 원씩을 이제 와 40만 원이면은 그 당시에는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76년도에 40만 원이면 그때 그걸 쌀값으로 이제 16가만이. 16가만이 16가만이. 가만이 숫자가 16가만이. 아 16가만. 예. 그게 사실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에 이사 비용이라고 그게 준 거예요. 그때 이사 비용이라고 그때 40만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주 하전민들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당시 뭐 국회하고 지역 언론에서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 있었어요. 그 후에 또 정부가 더 챙기거나 추진될 어떤 내용들은 없었던 전혀 거예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없고요. 네. 예, 그냥 그걸로 이제 계속 그걸로 그냥 생계를 이어가셨던 끝인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 우리 왕성욱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제 이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주변 마을 주민들도 예. 이방인 취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정말 싸늘한 시선도 참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당시에 이제 어른들도 하지만 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닌 사람도 있었고 조금 이제 큰 사람들도 있었는데 학교를 이게 가면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아냥되는 거죠.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예,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철거민이다. 왕따지 이제. 또 일부에서는 저기 이제 문둥이촌에서 이사 왔다. 아 그렇게 오해를 한센인 예, 그렇죠. 촌에서 왔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그 애들은 굉장히 이제 그 참 타격이죠. 아,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붙여주지도 않고. 예.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쭉 다녔거든요. 줄을 서서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갈 때까지 줄 서가지고 다녔는데, 등교하는 모습을 네네, 이제 그랬는데, 이웃 주민들이 예, 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쭉 줄 서가지고 이게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보고 저거 개미 새끼들 간다고. 아. 그게 그걸 이제 말하자면 비난하는 거죠. 아이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피난민이다 아니면 뭐 수몰민이다 뭐 지금 문둥이 촌이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애들이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어려움도 겪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집도 줘야지 당장 그거 하니까 뗄감이 걱정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전부 다 뭐 부엌에서 이렇게 불 떼 가지고 밥을 짓던 시대인데 그렇죠. 뗄나무 뭐 식량도 참 중요하지만 식량은 뭐 사실 뭐 그냥 보리쌀 이제 작곡인데 그 뗄나무가 없어가지고 저 수교 그 죽사면 수교 그 도전 공장에 거기에서 이제 뭐 시에서 그때 김제군에서 지원받은 건 그거 받은 거예요. 뗄나무. 그때 말하자면 그 수교 공장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세대당 몇 가마씩 갖다 불 떼라 하는 거 그거 지원받았어요 사실은. 수도는 어땠어요? 수도는 저 뭐 자가 수도죠 이제. 이거 작두시암 있잖아요. 펌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지하수로 쓰셨군요. 그거 사용했었고 수도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참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당장 뗄감 문제도 그렇고 먹고 살 문제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셨는데 47년 동안 정말 모진 세월을 지내셨군요.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도 거기에 사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인데 공동묘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마을의 모습은 요즘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공동묘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김재원으로서 약속하기를 그 공동묘지 얘기 어떻게 말하자면 여기를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묘지는 다 이제 이장을 하고 또 그 자리를 전부 다 개관을 해서 이것을 대토를 지원해주겠다. 이게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딱 그렇게 이제 퍼놓고 나니까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장을 못 얻는 거예요. 퍼놨다는 표현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냥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집터 있는 자리 거기 48기를 했어요. 그게 77년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장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집 주변에 있는 거. 요게 이제 80년대 초형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8년도. 참 오래 걸렸네요. 그때야 이제 이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 같이 무덤이랑은 같이 살 수 없으니 48기 먼저 이장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천천히 해서 2018년도에야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을 묘지 사이다가 점수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간이 좀 더 넓으니까 묘지 사이다가 이제 그 움막을 치고 살면서 일단 거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흙버릇고 찍어가지고 돈도 못 가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산자와 죽은 자가 그냥 뒤섞여 사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장을 할 때 애들이 그냥 공동묘지에 살았으니까요.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 애들은 그 무서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같이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그냥 같이 살고 그냥 그것도 참 너무 슬프네요. 그랬는데 슬프네요. 그 이제 묘지를 이장을 할 때 그 이제 동네 한 아이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엄마 여기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얹고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어. 그 유해를 본 거군요. 그 형태를 그대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동묘지 자체가 그냥 마을이고 그걸 당연하게 그냥 사는 알고 것도 자란. 그냥 그렇게 거기서 이제 저희 애들만 해도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뭐 2018년도에 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이제 한 5년 조금 넘은 지금 모습은 어때요? 조금 이제야 조금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됐나요? 어떤가요? 지금도 그때 당시 집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당시, 이제 칼라강판인가 해가지고 지붕 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때 당시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우리 왕성욱 선생님 어머님 집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철거한 게 최근 일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제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요. 정부의 역할, 뭐 시의 역할, 대책 등을 거론하면서 질문할 때 네. 지금 명백한 국가에 의한 인권 탄압 사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는 방안을 이 의원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우리 먼저 김창수 선생님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요구하는 게 이건 뭐 보상이나 배상 차원이 아니고 네, 적어도 그때 당시 이제 3만 평을 이게 대토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네, 또 당시에 이제 그 가옥을 전부 다 이게 다 이제 김제군에서 이제 대지평해가지고 헐어서 했기 때문에 농가주택 한 채씩 예, 농가주택 25평 구매로 해서 한 채씩은 좀 지어달라. 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배상이나 보상은 전혀 아니고요. 네. 최소한으로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한다. 내 것을 앗아간 만큼 그만큼은 줘야 되지 않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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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요구죠. 그렇군요. 지금 뭐 47년 전, 그러니까 반세기 가까이 된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어제 있었던 일처럼 날짜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당시 금액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얼마나 모진 세월을 정말 지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반세기 전 공동묘지 집단 이주 사건의 피해자 김창수 선생님 그리고 왕성욱 선생님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요 해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 CBS도요 함께 감시하고 촉구하는 역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